안녕하세요. 매일 행정법, 매일매일 습관처럼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정법, 여러분의 실력을 꾸준하게 시나브로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갖고 여러분의 실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오르는 게 실력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오르는 게 성적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처럼 여러분의 행정법 긴장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인영입니다. 오늘도 문제 한번 볼까요? 얼마 안 됐어요. 6월 초에 봤죠. 6월 초에 아주 따끈따끈따끈 진짜 따끈따끈합니다. 진짜 따끈따끈해. 될 것 같아. 뜨거워. 6월 초에 있었던 첫 번째 있었던 토요일에 있었던 행정사 시험 문제였어요. 행정사 시험 문제, 기출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행정사 시험 문제는 25문제고요. 25문제 총론하고 강론까지 다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총론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관할 시장 A는 해갖고 나왔는데 A는 이렇게 나왔어요. 시장이 24년 2월 5일 갑에 대해서 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갑은 24년 2월 6일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갑은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 심판, 그러니까 처분은 2월 5일 날 나왔고 수령은 2월 6일 날 했어요. 그 다음에 처분은 2월 5일. 그 다음에 갑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제기했고,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4월 23일 1,000만원 과징금 부과처분을 700만원으로 감액한대요. 떴어. 감액하는 거 나왔어요. 일부 취소 제기를 하여 해당 재결서 정본이 24년 4월 24일 갑에게 송달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이때 갑이 일부 취소 재결에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여기는 아예 힌트를 줬어요.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 위법하다. 그럼 언제부터 남아있는 거예요? 2월 5일부터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기산일은 이거 숫자 맞추는 거지만 여러 번 나왔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지요. 행정심판을 통해서든 마든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같습니다. 행정소송이든 소송이든 동일해요. 일단은 요건이 있죠. 요건 파트 있고 본안 파트 있어요. 본안 파트에서는 위법이다, 저법이다, 또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없다. 물론 행정심판은 정당하다, 부당하다, 이것도 판단해 주는 거, 이거는 행정심판이고요. 행정심판은 그렇습니다. 소송은 위법, 저법, 이유 있다, 이유 없다. 당사자 주장, 원고의 주장이 인정, 부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 인용한다, 부정한다, 안 받아주겠다, 기각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용, 기각 이거는 본안 판단이에요. 본안에 관한 판단. 이렇게 되고요. 요건은요, 소송을 들어가기 위한 소송에 필요한 준비 요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거 빼먹으면요, 필요한 걸 갖추지 못하면 그럼 소송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라 한다? 소송 판결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는 딱히 소송 판결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행정심판 또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각하란 말을 써요. 소송을 빗대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 요건 파트하고 본안 파트는 다릅니다. 소송 요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처분 등이에요. 행정심판이나 소송이나 공통적으로 처분 등이 중요하고요. 이 처분을 한 청을 우리는 행정심판에서는 피청구인, 소송에서는 피고라고 부르고요. 이 처분을 받은 갑은 여기는 행정심판에서는 그냥 청구인이라고 그러고 소송에서는 원고라고 합니다. 이분은 침익적 처분을 받았을 때 요게 이제 이분 입장에서 침익적인 효과가 있을 때, 그러면 별도의 입증 없이 당연히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렇게 되겠죠. 수익적 처분을 받으면 법률 소송 안 해요. 누가 소송을 합니까? 여기는 행정청은 그러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여기에 표시하는 기관. 이렇게 하고 행정심판을 해야 될 필요성이나 또는 소송을 해야 될 필요성, 그래서 이익이라고 하죠. 권리보호의 이익, 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되고, 이거 가지고 이제 취소 심판의 경우, 그래서 소송의 경우는 기간을 지키셔야 되고, 심판에서는 전심 절차는 없어요. 소송에서만 전심 절차라는 말을 써요. 전심 절차. 그 다음에 관할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관할이란 말은 소송에서만 쓰고 심판에서 관할이란 말을 쓰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하는데 그냥 법원에서는 관할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모두 7가지를 어디다가 행정심판은 문서일 것을 요구하지만
하지만 형식을 따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요구하고요. 행정소송은 문서일 것을 요구하면서 자, 형식도 요구합니다. 요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소장이라는 특별한 형식의 문서에다가만 하셔야 돼요. 그 행정소송은 모두 요건이 8가지예요. 8가지. 그래서 행정소송은 8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고요. 행정심판은 솔직히 말해서 전심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6가지. 관할은 행정심판위원회고요. 기간은 지켜야 돼요. 취소 쟁송일 때만. 그래서 6가지 요건을 갖추면 돼요. 문서이기만 하기 때문에 딱히 특별한 형식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행정심판 소송이라고 하고,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소송이나 심판이나 일단은 처분 등이라는 말하고, 이건 대상적격.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기간. 이제 취소 심판의 경우, 취소 쟁송의 경우, 자, 처분 등 대상적격 기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간하고 대상이 있는데, 요 기간 계산할 때는 송달, 요걸 기준으로 합니다. 도달 주의에 따라서. 요거에 따라서 하고요. 처분이 있고 나서 뭐 사후에 통지를 해준다지 사전 이건 안 돼요. 처분일이에요. 처분일 결정 청의 결정일 청의 처분 결정일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좀 속기 쉬운 게 처분을 결정한 날이 있고 송달한 날이 있어요. 송달은 기간할 때 쓰는 거예요. 기간 계산할 때 계산 기준일 그러면 송달일 도달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걸 잘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송달 도달일자는 자 쟁송 기간 계산 기준일 처분은 행정청의 결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해갖고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처분은 여기 있었고요. 그럼 송달은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행정심판을 거는 거예요. 행정심판 심판 기산일이에요. 기산일. 그런데 결국 처분이 나오긴 했는데 행정심판에서는 원처분을 1,000만 원에서 700만 원 깎았으니까 300만 원을 뺀 거죠. 그러면 700만 원은 새롭게 생긴 게 아니라 원처분 당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하고 나서도 재결이 있다 해도 이게 경정 처분이라는 말을 쓰거나 또는 요거나 또는 감경 또는 이렇게 됐을 때 증액 요게 나와요. 감액 증액 이런 개념이에요. 요게 징계에서도 이런 말을 씁니다. 징계에서도 감액 그러면 감액되고 남은 원처분이라고 부르고요. 증액되면 증액된 처분 재결 경정 또는 재결 얘는 증액된 걸 갖고 싸우셔야 돼요. 얘는 감액되고 남은 원처분을 들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분을 묻는 건지 지금 기간을 묻는 건지 잘 보셔야지. 얘는 처분을 묻는 거예요. 처분을 물을 때 이렇고 그럼 기간 계산할 때는 항상 송달일. 근데 재결이 언제 송달됐다? 자, 4월 24일 가백이 송달됐다. 그러면 언제? 4월 24일부터 소송기간이 여기부터. 행정소송기간 계산. 소송 90일. 기간 계산은 요거 4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원처분이니까 2월 5일 있었던 700만 원과 4월 24일 날부터 90일에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 정답 한번 볼게요. 기산일 700만 원으로 감액된 2월 5일. 자, 맞지요. 그 다음에 4월 24일부터 기산일. 맞네. 1번이 정답이네. 뭐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되게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처분은 행정청의 결정이에요. 그러면 기간 계산은 송달이에요. 자, 송달은 또 이제 불특정 다수인하고 특정이 있는데 주소가 불명일 때. 그다음에 송달이 불가능할 때. 그럴 때 공고나 고시 방법을 쓰거든요. 고를 때 공고나 고시는 별도의 기정이 없으면 불특정 다수인은 5일 지나면 있었던 날이 아니라 안날로 보고요. 그다음에 특정인인데 송달이 불가능, 그다음에 주소 불명일 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행정절차법 14조 15조 있죠? 14일 지나면 효력 발생하고 그럴 때는 있었던 날, 안날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 날짜 따로 정해놓은 건 따로 외우셔야 돼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행정법 실력을 한 발자국 올려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찾아올 것이죠. 매일매일 행정법 정인영이었습니다.